환절기인 이맘때 꼭 지켜야 할 건강 수칙과 그에 따른 보약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체중과 심장을 위해서 무엇을 지켜야 할까요? 체온을 지켜라. 자, 오 교수님, 체온이 체중과 심장에 관계가 있나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체온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마다 뭐 살이 찌긋 빠지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는 걸 좀 아셔야 되는데요. 기초대사량이라는 건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쉬는 상태에서도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모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가 활동이 줄어들죠. 이제 몸을 좀 움츠러들게 되고 이런 상태가 오래되게 되면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건 기초대사량도 같이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과 비슷하게 먹어도 금방 살이 찝니다. 왜냐하면 난 요만큼만 유지하면 되는데 더 먹으니까. 그래서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는 건 장기적으로 활동량과 기초대사량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그 체온 조금의 차이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압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1도만 혈압이 낮아지더라도 우리가 혈압을 재면 높은 혈압, 낮은 혈압 숫자 나오지 않습니까?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라고 부르는데 수축기 혈압이 1.3, 이완기 혈압은 0.6. 그래서 1도 떨어질 때마다 이 압력 차이가 2 정도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심장에서는 그것을 따라잡기 위해서 심장에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것 아닌 사람들한테는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게 별일인가 싶겠지만 좀 위험한 분들,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덥거나 추운 때보다 이 환절기에 크게 심장 질환이 발병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통계에서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적절한 체온을 유지하는 게 체중뿐만 아니라 혈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은 그 추위를 많이 느끼셨는데 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교수님. 그 말은 맞죠. 이미 오래전부터 다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우리가 체온이 좀 떨어지게 되면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피부를 통해서 이제 빼앗기는 그 열을 좀 보상하기 위해서 혈관이 수축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태를 또 유지하려다 보니까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또 혈압은 올라가고 이런 일이 생기다 보면 몸속에 염증 물질이 늘어나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원래 갖고 계시는 심장 질환이 악화될 위험도 크게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환절기 심장 혈관 건강을 위해서 지켜야 될 보약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범조 교수님께서 추천해준 보약인데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스카프네요, 오. 교수님. 스카프요. 네, 사실은 저는 제가 안 하는 걸 이렇게 추천드리려니까 조금 민망하지만 맞아요. 스카프를 보여드렸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실내에 있다가 바깥에 딱 나갔는데 춥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일 쉬운 방법은 옷을 겹겹이 껴입으면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가볍게 산책하고 싶거나 운동을 좀 하려고 밖에 나가는데 옷을 하나, 둘, 셋 이렇게 껴입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불편하고 그다음에 사실 그럼 더워지죠. 근데 제가 왜 스카프를 보여드렸냐면 적어도 체온 손실을 막아서 가장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부위가 목이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이 목에는 경동맥을 비롯한 굉장히 중요한 혈관들이 이제 뇌와 연결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목을 감싸줄 수 있다면 굉장히 큰 보호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로 인해서 이제 바깥에 나가실 때 특히 좀 취약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뭐 목폴라티를 입거나 또는 목도리, 스카프 같은 내 목을 보호하는 것 한 겹이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목을 덮는 폴라티나 스카프, 머플러 꼭 챙겨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원선 교수님께서 추천하는 이맘때 가을 내내 먹어야 할 보약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피, 생강, 그리고 양파군요, 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오 교수님께서 이제 체온을 올리면 대사도 증진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되는 것을 막아준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오늘 스카프를 하고 올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열어보니까 계피, 생강, 양파인데요. 앞서서 계피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생강도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진저롤과 같은 어떤 지표 물질 때문에. 그런데 양파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양파는 혈관 지킴이다라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좋은 양파를 더 약효 좋은 보약처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실게요. 네, 양파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 고지혈증이라면 생으로 먹어도 좋다고요. 오 교수님. 양파를 생으로 먹는 건 상상하기가 조금 힘들지만 아무튼 양파를 우리가 이제 날 것으로 생으로 섭취하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좋은 물질 황화알릴이라는 성분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양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좀 매운맛이 나잖아요. 근데 이 양파가 산소와 접촉을 하게 되면 이 황화합물이라는 게 구조가 좀 바뀌면서 우리의 인체에 좀 유효한 물질로 바뀌게 되거든요. 이 물질이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고 피떡이라고 부르는 혈전의 생성을 예방하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양파를 날 것으로 드시는 게 좋긴 한데 기왕이면 이제 썰어서 먹기 좋은 상태가 됐을 때 30분에서 40분 정도 공기에다 접촉을 시킨 후에 드시면 그 특유의 이제 매운맛을 좀 줄이고 좋은 성분을 더 많이 섭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혹시라도 속이 쓰리신 분들은 식 중간에 또 먹어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계속해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당뇨병이 있다면 양파를 바깥쪽으로부터 먹으면 굿 이렇게 나와 있네요, 신 교수님. 네,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양파 속에는 콜서틴이라고 하는 폴리페놀 화합물 중에 일종인 지표 물질이 들어있어요. 콜서틴은 당뇨병을 예방하는 또는 당뇨를 조절하는 데 좋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어 있는데요. 콜서틴은 양파 겉껍질에 가장 많이 이제 들어있죠. 그런데 우리가 양파 겉껍질을 그냥 먹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겉껍질, 그다음 껍질, 그다음 껍질 해서 껍질의 순서대로 이제 콜서틴의 함량이 점점 줄어드는데 그럼 우리가 양파를 먹을 때 껍질을 하나 까서 먹고 두 번째 껍질 먹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썰어 놓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양파를 드실 때 골고루 드시는, 섞어서 드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양파 껍질에 들어있는 콜서틴이라는 물질을 좀 섭취하고 싶다. 그러면 열수 추출, 우리가 스프를 만들거나 어떤 그 육수 국물을 낼 때 양파 껍질까지 넣어서 만들게 되면 콜서틴이라는 물질을 우리가 용출시켜서 먹을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양파는 당연히 안쪽에 더 좋은 성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깥쪽도 잘 챙겨 드셔야 될 것 같고요. 양파 이렇게 먹어라.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경과민과 불면증이 있으시다면 식초를 곁들이면 좋다고요. 이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 건가요? 신 교수님. 네. 그 양파 속에는 이제 함황알릴이라는 물질이 풍부하게 포함이 돼 있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 황화알릴 물질이 활성화가 되려고 그러면 양파를 썰거나 다지거나 채 썰 때 효소가 이제 활성화돼서 알리신이라고 하는 물질로 활성 물질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알리신은 비타민 B1을 만났을 때 상승작용을 하는 비타민 B1의 흡수도 도와주고 알리신의 역할도 하는 그런 상승 효과를 보이는데 이런 그 효과를 통해서 비타민 B1이 수면에 도움을 주는 어떤 미량 물질이기 때문에 이제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또 한편으로 양파는 식물성이지만 칼슘의 함량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이 칼슘은 우리가 인체 내에서 흡수가 될 때 산성 조건에서 흡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는 것보다도 잘 흡수되게 먹는 것이 좋은데 우리가 피클 형태로 식초랑 같이 어우러져서 먹으면 칼슘의 흡수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피클을 만들어서 양파 초절임을 먹게 되면 원래 본연의 양파의 질감보다 훨씬 더 아삭한 질감을 주기 때문에 또 식감도 좋고 영양 성분도 상승 효과가 있어서 어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좋은 양파를 이용해서 우리의 체온을 유지하고 심장을 지키는 요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만들어 볼까요? 자, 보통 오늘은 양파 토마토 찜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예, 양파가 보통은 그냥 생으로 먹기도 한데 오늘은 그래도 너무 매우니까 그냥 네. 반찬처럼 한번 먹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양파는 좀 큼직하게 썰어 놓고요. 그 교수님 말씀처럼 육수를 조금 껍질로 육수를 낸 다음에 쓰시면 참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 선생님 양파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 까도 까도.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나옵니다.
네, 90. 자, 그다음에 빨간색 토마토도 좀 넣어주시고, 네. 네, 돼지고기를 조금 잘게 다 썰은 것도 넣고, 파란색은 저는 청경채 썼는데 여러분은 아무거나 써요.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토마토를 같이 넣으면 좋은데 토마토가 좀 셔서 싫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새콤하죠? 그렇죠. 요거는 껍질을 벗기시는 경우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씨를 제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신맛이 좀 더 줄어드나요? 줄어들어요.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 가운데 이렇게 있고 씨를 이렇게 네. 제거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참치 그러면 같은 건 단데 달아가지고 이거는 먹기도 좀 하는데 그렇구나. 시큼한 끓일수록 시큼해져요. 이거 따로 드릴게요. 이렇게. 아, 예, 그래, 예. 드세요. 제가 많이 드세요. 예. 마시겠습니다. 네네네. 많이 드시고 그렇게 썰어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 보통 이제 그 냄비나 후라이팬 같은데 괜찮고요. 네. 여기 양파를 바닥에다 이렇게 넣으시고 말아도 나중엔 적어져요. 그리고 돼지고기도 옆에다 이렇게 넣으시고. 예. 익히면 숨이 죽는군요. 그렇죠. 이제 많이 죽이지 말고 많이 죽이지 마세요. 네네. 딱 1분만 죽이시면 돼. 아, 알겠습니다. 숨을 1분만 죽여주십시오. 1분 정도. 가열을 1분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각종 채소를 또 넣어주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저는 오늘 그 육수를 준비를 못했는데 육수로 하시면 좋아요. 양파 껍질 육수 반 컵만 넣어주시면 돼요. 네. 뚜껑을 덮어서 가열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요렇게 미리 되는 거죠? 요렇게 짜라란. 되는 따라랑. 예. 자. 1분만 해야 되는데 조금 많이 했습니다. 예, 여러분 기다리라고 제가 애썼어요. 네. 그래서 양념을 자 저는 오늘 이 들깨를 좀 넣고요. 네, 그다음에 이렇게 양념. 액젓으로 간을 좀 합니다. 액젓 조금 넣어주시고 네. 여기에다 들깨 채소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들깨 한 큰술 정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물녹말 2큰술 아니면 녹말가루 반 큰술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시고 기호에 따라 소금으로 간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요게요. 고추까지 딱 넣어서 딱 하기 좋게 만들었어요. 되게 진해졌네요. 네, 너무 이렇게 해서 간단해요. 간단하죠, 그죠? 들깨찜, 그러니까 들깨찜과 채소찜하고 똑같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그냥 이렇게 휘저휘저 해서 선생님, 이거 그냥 샤브샤브로 이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찜이라니까요. 제가 찜을 했어요, 찜을. 이미 고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약간 걸쭉한 볶음처럼 나와요. 그 기름도 별로 안 넣었잖아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참기름을 조금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면 흡수가 더 잘 돼요. 우습겠네요. 네, 맛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드셔보실까요? 네. 양파. 바로 네. 양파 토마토찜. 드셔보시고. 선생님 저는 고기도 하나 넣어주세요. 고기. 네. 아유, 다 드시라고 금방 말씀드렸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딱 준비가 됐고요.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드시면 돼요. 네. 이거 어렸을 때 어머니의 체온과 이 향기가 좀 느껴지는데요. 그죠, 그죠. 아, 따뜻합니다. 네. 양파가 이게 익히는 거 굉장히 고소해지네요. 그죠, 그죠. 1분만 하면 조금 더 달달하고. 아삭한 맛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토마토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찜이잖아요. 네네네. 야들야들하다 보니까 저작 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께도 정말 맛있게 대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리 시간을 조금 길게 하시면 되고요. 아주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네. 어르신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네네. 아빠들 또 특히 간식에도 너무 좋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들깨를 넣어가지고 신맛이 토마토의 신맛이 조금 덜 나지 않으세요? 제가 그렇게 요리를 만들었습니다.